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의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고 그래서 서효인 시인께서는 또 새로운 짝꿍하고 한 주를 하셨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제 자리를 맡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휴가 갈 때마다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방송에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지금 아쉽다고 지금. 아니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고요. 예. 청취자분들 만나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기뻐가지고 사실은 저는 원래 방송을 라디오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예. 라디오 처음 시작한 게 2003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라디오로 꾸준히 했으니까 TV보다는 어찌 보면 라디오에도 훨씬 더 애정이 많아요. 아니 비주얼은 딱 TV형인데 얼굴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은 또 KBS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던 명 진행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담 없이 휴가 갈 때마다 이렇게 맡길 수 있었다는 거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전국 시위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반 트럼프 시위의 타이틀 바로 No Kings. 왕은 없다. 왕은 아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문장을 선정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No Kings. 네. 일단 미국에서 이런 문장이 이렇게 이슈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6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워낙 큰일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실감이 많이 안 났었는데 예. 굉장히 큰 나라에서 대통령 더러 너 왕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제가 그 LA에서 경찰 아닌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 보고 이거 꿈인가? 생각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격에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No Kings. 이건 오늘 노킹스라고 이거 따로 음성이 나오는 건 아니죠? 아, 예. 이게 왜냐면은 트럼프가 No Kings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엠 킹이라고 할 판인데요. I am king 뭐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예. 지난번에 그 계엄 시국에서 그러니까 내란 전국에서 뭐 이런저런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예. 현대 민주주의가 태동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민주주의화 돼가면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린 프랑스 혁명만 기억하고 있지 그 프랑스 혁명의 모델이 미국이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미국 민주주의가 이식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랬던 미국에서 지금 노킹스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그러니까 퇴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킹스가 나온 게 뭐 외신들, 국제 뉴스 많이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검거하는 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시내에서 그 사람들이 갔다가 지금 그 시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거기에 지금 군대가 투입돼 해병대 막 군인이 지금 투입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LA 지역에 지금 트럼프가 군인을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우면서 이렇게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 해병대가 예. 이민자 그러니까 불법인 체류자죠. 예. 그 불법 체류자를 실제로 잡아갔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 직접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그 전에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뭐 몇십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반란이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까지 투입하고. 예.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문제 가지고 주지사하고 지금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노킹스라고 하는 시위가 단순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열병식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위가. 예. 그러니까 14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예.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미국에서 열병식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미군 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열병식을 한 건데 사실 이게 열병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했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34년 만에 처음이고요. 예. 91년에 그때 제가 마침 또 군에 가 있어서 예. 걸프전에 끌려갈까봐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였거든요. 딱 훈련소에서 그 장면을 봤었는데 예. 1차 이라크전이라고 하죠. 그거 승전 기념으로 열병식이 열렸어요. 아버지 조지 부시 때.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열병식이 열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또 79살 그러니까 79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 또 열병식 날하고 딱 겹치고 육군 창설 기념이라고도 겹친 거예요. 예. 마침 또 그날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때 미국 50개 정도 주요 도시에서 한 40만 명 최소 40만 명이 참가하는 노킹스 시위가 열린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다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예.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열병식을 제가 뭐 당연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매체로 좀 봤는데 뭐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병식을 안 해봐가지고 네. 줄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 북한처럼 착착착 이렇게 맞는 맛이 하나도 없고 이 탱크 전차도 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그래서 열병식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축제 퍼레이드처럼 예. 군인들이 걷는데 약간 건들건들하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진짜 각이 하나도 안 맞아서 예. 보는 제가 약간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노킹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 열병식의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겹쳐서 생일 잔치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자체가 좀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 왕이 없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게 그 임기를 청하고 그렇죠. 이게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임 중임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할지도 모르겠고 대통령이 하는 와중에 그 아들을 트럼프가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이 예. 아들 트럼프가 있는 호텔로 가서 면담을 하고 이게 딱 왕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트럼프의 아들이 무슨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으며 뭐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김수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트럼프 취임 이후로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에도 좀 위기감을 엄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집권 일기 때 하고 싶어 했대요. 열병식을. 열병식을. 예,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이 되면 프랑스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한대요. 예. 그걸 가서 참관하고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도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참모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게 군이 이거 정치화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실현을 못했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서 의회를 다 지금 상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야 우리도 트럼프 그 열병식 할 수 있도록 준비팀 꾸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열병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산이 한 615억 정도가 들었다 그럽니다. 600억 이상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4,500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예. 그리고 한 군인이 6-7천 명 조금 안 되죠. 한 6,700명? 예. 예, 그 정도가 지금 동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줄 짝짝 맞추는 거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민주군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행군할 때 손 쫙쫙 올리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발 예. 안 맞추고. 예. 근데 군대는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거죠. 대통령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저기는 종신직인데 왜 우리나라는 4년밖에 못해서 8년 길어야 8년밖에 못하나. 나도 오래 하고 싶다. 이거는 언론 보도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예.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 아까 이제 79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열병식이 미국의 어떤 군사적 힘을 다른데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이것도 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 열병식이 누구를 위한 열병식이냐 이것도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생일 축하 열병식이라고 불려도
특히 과장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노래 부르면서 예.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고요. 벤스 부통령은 또 자기 결혼기념일이었대요 그날이. 자기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 축하도 물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결혼기념일 행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미국 언론에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데 하늘이 보내주신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이런 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울려 퍼지고 경호처에서 울려 퍼지고 그랬잖아요. 그 기시감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라는 도시에 군대가 투입되는 것,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약자를 혐오하면서 그걸 핑계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서 열병식을 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 대통령을 자꾸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인터뷰를 하면 한국이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뭐 탄핵을 어떻게 시켰냐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열병식 했잖아요. 도심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게 1984년 그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2023년, 2024년 이렇게 두 번 열병식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을 많이 동원했고 또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는데 그때 처음 2023년 열병식 할 때 101억 원 썼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조금 규모를 축소했어요.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예. 그때 79억 원 썼어요.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예,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열병식 하면서 우리도 힘 이렇게 군사 강국이다 이런 거 강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 또한 윤석열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내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강조하기 위한 행사 아니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2.3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한국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계엄 선포했지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뉴욕 맨하튼에 그 시위에 나갔던 한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정치적인 난국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을 봤다. 미국이 처해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왔다. 미국의 시위대들도 한국 상황하고 미국 상황을 자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 방향에서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들은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트럼프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내란 우두머리랑 거의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도 사실 알겠습니다. 시사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열병식은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그래서 한 정권에 한 번 정도 이제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연례 행사로 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 때 한 얘기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 육군은 사악한 제국의 심장에 총검을 꽂고 악한 폭군들의 야망을 전차로 짓밟으며 후퇴하게 했다. 이건 거의 북한 아닌가요? 적들의 심장에 뭐를 총칼을 꽂고 이건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김정은 뭐 이런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약간 놀랍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역설적인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힘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미국 잘 살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얘기해서 보호무역주의 다시 하고 있고 관세 폭탄 매기고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전 내가 24시간 이내에 전쟁 끝나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전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더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자 전쟁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그냥 아예 육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또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큰 소리 쳐놨는데 아무것도 해결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미국의 힘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빠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역설적으로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네요. 거죠. 허세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노 킹스 반 트럼프 시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776년 이후 왕은 없다.
이게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가 1776년입니다. 잔혹함에 맞서 일어서라.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많이 좀 들어본 단어들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인께서는 이런 단어들이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문학 작품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때에도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많이 삼았죠. 1980년 광주에서는 광주 항쟁의 그 시민군들이 미군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당연히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신동엽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데 여기 그 대표적 시죠. 껍데기는 갈아 보면 껍데기는 갈아.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갈아. 껍데기는 갈아.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갈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동학년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역사의 동학 농민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최초로 신분제 철폐를 얘기하는 운동이에요. 신분제 철폐라는 말은 결국 왕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분이 없는 거니까. 그 정신을 이어서 3.1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4월 4.19 그리고 5월 6월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 사실 어디서 왔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왕이 없는 민주주의, 민주혁명, 그 미국 독립운동에서 온 건데 그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했던 정신적 가치를 갑작스럽게 해체하고 있는 모습에 전 세계인이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조소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국내외 상황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부단히 감시하고 노력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누군가는 폭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그렇고 지금 뭐 트럼프는 본인이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분쟁은 내가 재임 기간에는 분쟁은 없다, 국제 분쟁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확전일로예요. 지금 트럼프의 말이 그거나마 좀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책임감과 이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과 이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나 나머지 중요한 지도자들한테도 조금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임감과 이성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런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압도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점점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분쟁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뭐 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좀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전 세계 분쟁 증가 뭐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교황님의 말씀이 실천 못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또 이렇게 당위의 말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인님. 네. 이 책임감과 이성이라는 게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정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강조되던 가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는 책임감, 이성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왕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 좀 마음 편한 건 있겠죠. 근데 왕이 없으면 보통의 시민들은 다 책임감과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지도자를 뽑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테니까요. 네, 우리가 점점 역사가 발전했다고 믿었는데 지금 2025년에 이르러서 퇴보하고 있는 이 역사 그리고 이 증오의 역사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미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책임감과 이성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국이네요.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처음 도입이 됐고 그 전 뭐 유럽에서는 당연히 다 이제 입헌군주제 아니면은 이제 총리 내각이 있었는데 대통령제를 처음 미국에서 도입을 할 때 유럽에서는 아니 왜 쟤들은 왕을 만들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왜 왕을 만들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주가 자기네들은 연방국가를 만들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서 이렇게 대통령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상호 관용과 어떤 제도적 자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200년 넘게 250년을 버텨왔는데 제국의 해체를 보는 것 같아서 역사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은 국민이 시민이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영향이 그만큼 크면 왕도 끌어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과연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시민들 스스로 되물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몰락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는 교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